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보내주신 천공 스승님의 법문이랑 그 스터디 가이드인데요. 아, 네네. 그거요. 네. 이걸 보면서 이 삶의 어려움, 뭐 질병이나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일이 좀 안 풀리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맞아요. 근데 이게 그냥 운이 나쁘다, 실패했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 그러니까 공부로 볼 수 있다는 관점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참 핵심적인 내용이죠. 어려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그래서 오늘은 이 관점을 좀 깊이 이해해보고 우리가 이런 도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그런 실마리를 좀 찾아볼까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들이 던지는 가장 큰 질문은 결국 그거 같아요.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이나 시련,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그냥 표면만 볼 게 아니라 그 안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렇죠. 저도 읽으면서 첫 부분부터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게 왜 정말 성실하게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것 같은 그런 선배 도반들이 있잖아요. 내 주변에 보면 꼭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큰 시련, 뭐 병을 얻는다거나 사고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경제적으로 확 어려워지거나 이런 경우를 보게 되잖아요. 이게 그냥 운이 안 좋아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한데 자료에서는 이게 공부의 기회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여기서 환경 자체가 곧 공부다. 이 개념이 중요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치는 게 어떤 벌 받는다기보다는 어쩌면 내가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못 찾고 있었거나 아니면 좀 잘못된 방향으로 힘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자, 잠깐 멈춰서 생각해봐라. 아니면 이쪽이 아니야. 방향을 바꿔라. 하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아, 신호요? 네. 예를 들면 뭐 억울하게 이용당하는 상황이 생기거나 갑자기 병이 들어서 몸져눕게 되거나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들이요. 이게 역설적으로 보면 그동안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정작 나 자신은 잘 못 챙겼던 부분을 돌아볼 시간을 주는 어떻게 보면 좀 강제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단순히 그냥 쉬어야 한다, 운이 나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라는 기회다. 그렇죠. 그런 깊은 성찰의 기회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와, 그럼 이게 돈이나 성공에 대한 관점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되게 다를 것 같아요. 보통은 돈 많이 벌고 지위 높아지고 이런 걸 성공이라고 하잖아요.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자료에서는 그게 다가 아니다, 이런 뉘앙스더라고요. 특히 그 경비라는 표현이 눈에 띄던데 이게 어떤 의미로 쓰인 걸까요? 돈을 경비라고 표현하는 게 좀 낯설기도 하고요. 네, 그게 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이 관점에서는 돈이나 사회적인 지위 같은 것들이 그냥 내 개인의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공부, 그러니까 좀 더 질량이 높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주어진 환경 혹은 자원, 일종의 경비로 보는 거죠. 아, 공부를 위한 경비요. 네. 마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학년 올라가면 더 어려운 과목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더 큰 책임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공부를 하려면 그에 맞는 환경이 있는 자원이 필요한데 돈이나 지위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럼 승진이 멈추거나 하는 경력 정체 같은 상황은요, 보통은 실패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어요. 승진이 막혔다는 게 너는 실패했어 이게 아니라 자, 지금 네 자리에서 배울 건 어느 정도 다 배운 것 같으니 이제 그동안 쌓은 경험들 있잖아. 뭐 예를 들어 특정 식당을 자주 다니면서 생긴 안목이라든가 뭐 골프 치면서 배운 사교술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사회라는 더 큰 무대에서 새로운 역할을 좀 찾아봐라. 이런 신호로 본다는 거죠. 우와, 그러니까 직장에서 배운 걸 이제 사회에 나가서 써라 이런 의미군요. 그렇죠. 사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학교, 배움터라는 그런 비유랑 연결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직위나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활용해서 더 큰 공부를 하라는 뜻이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유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좀 세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옛날 흉보리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현대사회의 어려움, 뭐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거나 사람들하고 관계가 끊어지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랑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을까요?
과거의 유배는 보통 지식인이나 관리들이 좀 외딴 곳으로 보내져서 거기서 깊이 생각하고 반성할 시간을 갖게 되는 그런 강제적인 조치였잖아요. 네. 자료에서는 현대사회에서의 유배는 뭐 경제 위기 같은 외부적인 요인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자신의 어떤 잘못된 선택이나 습관 때문에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 아니면 뭐 인간관계 단절, 사회적인 고립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상황들이 현대판 유배일 수 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역시 그냥 벌 받는 거다 끝이다 이게 아니라 어쩌면 나 자신을 가장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강제적인 성찰의 시간이라는 점이에요. 심지어 교도소 같은 정말 극단적인 공간조차도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거기서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그런 기회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시각인 거죠. 와, 정말 관점의 전환이네요. 그래서 어려움의 원인을 자꾸 남 탓, 환경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나는 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 하고 자기 내면에 깊이 들여다보는 반성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해요. 모든 상황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걸 냉철한 자유 혹은 뭐 하늘의 법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보이지 않는 어떤 법칙에 따라서 각자에게 꼭 필요한 환경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 냉철한 자유라는 표현이 인상적이네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보면서 내 역할을 찾아가는 그런 느낌일까요? 네, 비슷합니다.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그 이유를 냉철하게 찾아보려는 태도, 거기서 오는 자유랄까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을 쭉 정리해보면 결국 삶에서 마주하는 여러 어려움들을 그냥 재수없어 하고 넘길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를 잠깐 멈춰 세워서 돌아보게 만드는 신호일 수도 있고 또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공부 환경일 수도 있고 혹은 더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현대적인 의미의 유배일 수도 있다. 이렇게 다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관점의 전환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런 시각으로 보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뭐 과거에 되게 힘들었던 기억 같은 것들도 좀 새롭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혹시 지금 겪고 계시거나 혹은 이미 지나온 어떤 어려움을 바라보는 시선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보통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병원이나 심지어는 교도소 같은 장소조차도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마음가짐에 달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저 이건 너무 힘든 환경이야 피하고 싶어 라고만 생각했던 것들 중에 혹시 사실은 여기서 네가 꼭 배워야 할 중요한 게 있어 라는 그런 숨겨진 초대장이었을지도 모르는 건 또 무엇이 있을지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